자,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두 번째 챕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이 뛴다는 건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.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.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.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이제 저는 회장님과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긴 해요.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슴 뛰는 것을 이제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은 내가 어느 정도 정신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내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, 이것도 내 행복이 아니고 저것도 내 행복이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분야에서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하고 싶잖아요. 행복하고 싶잖아요. 누구나 행복한 인생 이제 꿈꾸곤 합니다. 그런데 이 당신한테 행복이 무엇인가요? 당신이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가요?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? 라고 여쭤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봤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고 이제 막연히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정말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? 그래,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, 이렇게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행복이 뭔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,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돈 이퀄 행복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.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벌면 행복할 것인가, 월 얼마를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 것인가, 이런 것도 좀 정해봤으면 좋겠고, 과연 내가 돈이 많았을 때 행복할까?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정말로 그게 행복이 맞을 것인지 한번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,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목을 좀 뽑아봤습니다.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클리즈 회장님께서 이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. 첫 번째로 경기를 타지 않을 것,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,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, 다시 말해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.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경기를 타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굴곡이 많잖아요. 그래서 100년 후에도 있을 만한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본능을 건드리는 아이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입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 그러든지, 이런 부분들은 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종속할 그런 니즈들이잖아요.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배웠잖아요. 거기에서 우리 아이템을 찾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, 처음부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시작하는 것, 많은 부담이 있겠죠.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어려운 게 바로 사업인데, 적게 투자를 해서 그 시장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마지막으로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, 이게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그렇게 큰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. 어떤 분야를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면은 미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찾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, 그런 좋아해서 미친 부분들을 내가 하나둘씩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죠. 쉽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,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분야, 그래서 먹는 거를 선택하셨고요. 여기서 나와요.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.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장래, 사람은 다 죽죠. 그 다음에 성 관련된 사업, 여기서 적나라한 단어를 쓰셨지만 어쨌든 그 산업, 요식업, 요게 있고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켈리차 회장님께서 처음 사업을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핵심 포인트가 바로 독서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업 공부를 위한 책
100권 리스트 요거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가 7천억 원 이 매출 달성하신 이분 추천해 주신 이 책은 적어도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본 책들도 있었고 또 보지 않았던 책들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거든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수한 그 CEO들, 성공한 CEO들이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. 그죠?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나 1시간 멘토링 받으려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. 그분들이 이제 돈으로 움직이시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. 적어도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부자들,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고 과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지,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이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은 어떤 게 있는지 분명히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. 솔직히. 안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들이 이미 다 본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다 책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?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필 라이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지 모르죠. 필 라이트는 이제 나이키 창업자고요. 나이키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서전을 썼습니다. 슈독이라는 책을 썼고, 네, 그 책도 이제 저도 읽었는데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는 정말 유명한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. 전후후무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브릿지워터라는 펀드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이 쓴 원칙이라는 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레이 크록 누군지 모르시죠? 이분은 맥도날드 창업주입니다. 맥도날드 창업주가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책도 썼어요.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수천억 원대 벌어놨기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이 책을 썼겠습니까? 때문에 이런 부자들,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몇천억 이런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추천한 책들이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꼭 보시기 바라고 자기 관리를 위한 책 이런 게 있고요. 시크릿이 있네요. 특히 켈리츠 회장님이 시크릿을 60번 읽었다고 해요. 60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시크릿에 관한 영상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리더십 공부를 위한 책도 있고요. 사람을 위한 공부책 이렇게 해서 100권을 뽑아주셨어요. 이거는 꼭 읽읍시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은 책이 있다면 주문을 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.